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앰브로스처럼 행정적인 능력도, 어거스틴처럼 신학적인 위대함도, 크리소스톰처럼 황금의 잎도 갖지 않았지만 이 제롬은 성경 번역과 함께 서방의 수도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방교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롬의 넓은 식견과 빼어난 언어적 은사는 그로 하여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빼어난 성경 번역가 중에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라틴역 성경들은 2세기부터 존재해 왔으나 문체가 미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화체였으며 구약 성경의 경우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원문을 기초로 삼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4세기 초부터 애굽에서 시작해서 동방교회에 널리 확산되었지만 서방에서는 소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생활에 열렬한 옹호자였던 이 제롬의 영향력을 통해 수도원 운동은 서방에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정통지향적인 성품으로 제롬은 서방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민하고 직설적인 언행과 성격 때문에 곧잘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제롬의 동정녀 탄생, 수도원 운동, 성인 숭배 등은 서방교회 전통이 되었고 펠라기우스 반박 역시 당시 서방교회 정통의 이정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롬이 터툴리안과 키프리안 이후 탄생한 앰브로스 어거스틴, 그레고리 대제와 더불어서 4명의 위대한 라틴 카톨릭 학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롬은 이탈리아 북부 스트리톤 성읍에서 331년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즉위해서 기독교 발흥 정책을 쓰던 시대였습니다. 비교적 수준 높은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던 이 제롬의 부모들은 아들을 로마로 보내 수사학과 문법을 공부시켰습니다. 제롬은 그곳에서 우수한 고전 작품들을 섭렵합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세례를 받은 제롬이 독일 트리엘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수도 생활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롬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수도 생활을 통해 다듬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탈리아 아퀴레이아의 한 수도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선적이고 비사교적인 성격, 게다가 타협하지 않는 이 고집 때문에 그곳에서의 수도 생활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롬은 그 수도 단체가 해체되자 자기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잠깐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롬은 372년 말 아퀴레이아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헬라어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고전에 대한 매력을 버릴 수 없었고 당대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서 기독교와 고전을 연결시키려는 내면의 이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이상적인 모델이란 키케로의 이상과 기독교 신앙을 합일시켜서 당대의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서양학자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제롬 자신은 한 사람의 기독교적인 키케로, 즉 포괄적인 기독교 문화의 교사와 모델이기를 소원하였으며 동시에 거룩한 수도자이기를 희망하였다. 이 두 가지 이상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그의 존재 깊은 곳까지 미쳐 그를 혹독한 사역에로 마구 내몰았다. 지적인 관심과 수도 생활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제롬에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키케로의 추종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롬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교 학문을 다시는 추종하지 않겠다고 각오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칼키스 근처 시리아 광야로 가서 그는 은둔 생활을 합니다. 40대 제롬에게 은둔의 생활과 금욕적인 생활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유욕의 유혹을 끝없이 받으면서 제롬은 거룩한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 사이의 갈등을 순간마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학구열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한 유대인의 도움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숙한 경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제롬이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을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히브리어 습득은 후에 서방교회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벌게이트 성경을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의 명성은 고행과 학문적 성숙에 정비를 했습니다. 안디옥으로 들어가 장로로 안수를 받은 후에 제롬과 공교회와의 연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잠시 체류한 제롬은 382년부터 385년까지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제롬이 로마의 감독 다마수스에게 발탁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감독은 제롬에게 시편과 복음서의 라틴어 번역을 의뢰했고 제롬은 이것을 계기로 22년 동안 필생의 번역 작업을 완수해서 구약 전체를 라틴어로 완역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그의 사역은 단순한 성경 번역자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제롬은 귀족층, 특별히 여성 집단 영적 지도자와 성경 교사로 활약하면서 로마 기독교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독과의 마찰만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에서의 제롬의 참 장래는 화려하게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직설적인 제롬이 세속적인 교회의 모순들과 문제점들을 비판한 것은 물론 당시 서방교회에서는 새로웠던 수도원 생활을 옹호하는 태도가 로마 감독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제롬은 로마 감독의 요청으로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제롬은 마르셀라, 파울라 그리고 그의 딸 유스토키움과 교제를 나누었고 일생 동안 파울라는 제롬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떠난 이 제롬은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방문하고 386년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상적인 수도원 운동과 성경 번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파울라가 제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을 설립을 합니다. 제롬은 비로소 실천적인 면으로나 학문적인 면으로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롬은 히브리어에 기초한 성경 번역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자신의 최대의 업적인 구약 성경 완역을 405년경에 완성을 합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성경은 처음부터 공교회로부터 권위 있는 라틴어 역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3세기 전에는 구라틴어 역본들과 함께 사용되다 13세기부터 제롬의 성경 번역이 공동역, 즉 벌게이트로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롬이 남긴 방대한 서적 가운데 성경 외에 가장 큰 유산은 150개의 서신집입니다. 이 서신집은 당대의 문화, 사회, 종교에 대한 유용하고 풍부한 지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의 서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성격이 제한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경 해석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 생활의 이상을 변호하기 위한 일종의 변증사였습니다. 은자 바울의 생애, 마르쿠스의 생애, 힐라이온의 생애가 바로 후자에 속한 대표적인 제롬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석은 유대주의적 방법론과 오리겐의 방법론으로부터 적지 않는 빚을 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에버렛 퍼거슨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롬의 주석들은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독창성이 적어 빈약한 칙에 들며 전반적인 내용들을 선대 헬라 주석가들, 특히 오리겐으로부터 차용해 왔다. 그만큼 이 제롬의 성경 주석은 초기와 후기가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제롬의 초기 주석들은 우화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 후기에 들어서 그의 주석은 보다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해석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평적이고 예리한 성격의 제롬은 여러 번 논쟁에 휩싸입니다.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헬비티우스와의 논쟁, 유비니안과의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자 제롬은 415년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합니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이 제롬은 펠라기우스의 제한된 은혜 개념을 비판하고 인간의 원죄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헬비니우스와의 논쟁에서 제롬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도 동정을 계속 지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롬의 이런 주장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라틴 교회와 서방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 경외 사상은 아퀴나스에 이르러서는 마리아 승천설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유비니안과의 논박은 수도승이면서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수도 생활 자체를 비판한 유비니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반박하고 자신의 수도원적인 금욕주의적 생활을 변호한 저술이었습니다. 오리겐과 제롬과의 관계는 제롬의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리겐을 상당히 존경했던 제롬은 오리겐의 방법론을 상당히 차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리겐에 대한 존경이 대단했던 초기의 작품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제롬은 오리겐에 대한 존경이 변함없었고 오리겐의 정통주의적 생애를 언제나 선망하였으나 오리겐의 신학 사변에 대해서 학자적인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주석에 대한 이 존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신학적 사변에 등의 폐의를 느낀 제롬은 오리겐에 대한 정죄에 합류합니다. 제롬의 재치 있는 풍자와 이 격렬한 이 오리겐에 대한 논박은 결국 그의 참 하나의 강점이다 단점으로 등장합니다. 편파성, 편협한 마음, 불공성, 허영심, 그리고 그의 박학다식의 흠을 낸 부주의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롬의 상당한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 번역, 주석, 그리고 기타 학적 저술을 통해서 서방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